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한자부터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2학년 한자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한자를 끝낸 기념으로 학생들과 같이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봤죠. 82강에서 풀어봤습니다. 80페이지서부터 83페이지까지 4페이지의 16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함께 풀어봤고요. 오늘은 3학년 초등학교 한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학년 초등학교 한자는 2학년 한자와는 달리 1과 2로 나누어 있는데 100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00자, 뒷부분 100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4개의 한자를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83강에 해당이 되고요. 91페이지입니다. 돌이킬 반, 대할 때, 가벼울 경, 무거울 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돌이킬 반입니다. 총 4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돌이킬 반자는 되돌아오다, 뒤집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돌이킬 반자는 기습 엄자와 또 오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기습 엄자는 산 기슭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상적인 물건으로 응용되어서 상형문에 나온 반자를 보면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건을 손으로 뒤집다는 뜻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반자는 뒤집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뜻이 확대되어서 배반하다, 반역하다 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항 또는 홍, 항이라고 있습니다. 반성을 한세라고 하고요. 여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반대하다를 한따이라고 합니다. 한따이. 그리고 모반, 배반을 꾀하다 라는 뜻으로 무홍이라고 해서 이럴 때만 홍이라고 읽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권력이나 정치적으로 배반을 하려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옷감을 탑모노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보통의 옷감이 아니라 기모노용의 옷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을 때를 주로 탄모노라고 합니다. 훈독은 소루 또는 소라스라고 있습니다. 소루 하면 휘다, 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소루라고 하고요. 소라스는 그림과 같이 뒤로 젖힌 모습을 나타낼 때 소라스, 뒤로 젖히다 또는 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돌이킬 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반성, 한세, 휘다, 反る、 나는 그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私は彼の意見に反対です。 가슴을 뒤로 젖히고 자신만만하게 걸었습니다. 胸を反らして歩き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대할 때입니다. 총 7획이고요. N3회 레벨인데요. 대할 때는 한국식 한자가 조금 더 복잡하고 획수도 훨씬 많고요. 일본식 한자는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할 대자는 대하다나 마주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대할 대자는 풀무성할 착자와 마디촌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풀무성할 착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촛대로 응용되어 상형문을 보면 여러 개의 초가 꽂힌 긴 촛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대자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나 마주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다이 또는 쯔이라고 있습니다. 대응이란 뜻으로 다이오라고 있습니다. 다이오.
그리고 대하다, 다이스르, 대립. 그림과 같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거나 이럴 때 다이리츠라고 읽고요. 이츠이는 한 쌍, 한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림과 같이 부부잔, 후후노 자왕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이럴 때 한 쌍이라고 합니다. 이츠이노 후후노 자왕이라는 표시를 하죠. 보통은 남자 것이 하얀색이고 여자 것이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이럴 경우는. 그리고 남자 것이 약간 크죠? 크기가 큰 것이 남자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후후노 자왕이라고 합니다. 대할 때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대할 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대응, 対応、 한 쌍, 一対、 의견이 대립해서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意見が対立して会議が終わりません。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나쁩니다. 親に対する態度が悪い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총 12핵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3학년 한자가 되니까 N3의 레벨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 가벼울 경자도 한국식 한자와 일본 한자가 모양이 다릅니다. 한국 한자는 이런 모습으로 3개가 되어 있고요. 일본 한자는 또 우자가 위에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차자를 먼저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가벼울 경자는 가볍다, 나 가벼이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벼울 경자는 술의 차자와 물줄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물줄기 경자는 방직기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방직기 사이로 실이 가볍게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경자에 수레차가 결합한 가벼울 경자는 수레가 가볍게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자에서 말하는 가볍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차의 중량이 가볍다 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의 경자는 단순히 가볍다 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경, 일본어는 게입니다. 경쾌함을 나타낼 때 게이까이, 게이까이요. 굉장히 경쾌해 보이죠? 주로 나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게이까이다. 경차를 나타낼 때는 게이지도샤, 게이지도샤라고 합니다. 경멸이라고 할 때는 게이베츠, 게이베츠. 한자가 어렵죠? 게이베츠라고 있습니다. 훈독은 가르이 또는 가로야까라고 합니다. 가르이, 형용사일 때 가볍다라고 하고요. 부담 없이 선뜻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기가르라고 읽는데요. 주로 기가르니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위에 문장을 보면 오기가르니 기테구다사이, 부담 없이 와주세요. 이럴 때 쓰이는 문장입니다. 이럴 때 기가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가벼울 경자 뒤에 약가가 나올 때는 가로약가라고 읽어서 이것도 경쾌함이나 가뿐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벼울 경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경쾌함, 警戒、 가볍다, 軽い、 경쾌한 음악이 들려옵니다. 軽快な音楽が聞こえてきます。 부담 없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気軽に何でも聞いてください。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총 9핵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 나 소중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는 동력 동자와 사람 인자가 결합했는데요. 동자는 본래 끈으로 사방을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입니다. 상형문에 나온 무거울 중자를 보면 사람 인자 아래로 동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중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따리에는 곡식의 씨앗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서 중자는 소중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주 또는 조라고 읽습니다. 중대라고는 뜻으로 쓰일 때는 주다이라고 하고요. 체중을 나타낼 때는 다이주라고 합니다. 귀중함을 나타낼 때는 기조힝 하면 귀중품을 나타내죠. 기조라고 읽고요. 혼독은 오모이, 가사나루라고 읽습니다. 이중, 두 겹을 나타낼 때 후따에라고 읽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 후따에 마붓다라고 써 있는데 이럴 경우는 쌍꺼풀을 얘기합니다. 쌍꺼풀은 후따에 마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돼서 무겁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오모이라고 하고요. 무거울 중자 뒤에 나루가 나오면 가사나루라고 읽어서 포개어지다, 거듭되다 라는 자동사로 쓰일 때 가사나루라고 있습니다. 무거울 중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중대, 重大、 무겁다, 重い、 갑자기 체중이 늘었습니다. 急に体重が増えました。 무거운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重い荷物は私が持ち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돌이킬반입니다. 돌이킬반. 반성이라는 것은 한세라고 읽고요. 그림과 같이 뒤로 휘어있는 모습을 휘다, 소루라고 합니다. 휘다, 소루. 그리고 두 번째 한자는 대할 때입니다. 대할 때. 대응하다를 다이오라고 합니다. 다이오. 그리고 한 쌍, 세트를 나타낼 때는 있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쾌함을 나타낼 때는 게이까이. 그리고 가볍다라는 형용사는 가르이입니다. 가르이.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무거울중이었습니다. 중대함을 나타낼 때는 주다이라고 읽고요. 무겁다라는 형용사는 오모이입니다. 오모이. 지금 그림에 무겁다, 오모이, 가볍다, 가르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3강에서 91페이지 돌이킬반, 대할 때, 가벼울 경, 무거울 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 84강에서 탈한, 더울서, 오를 등, 떨어질라 반대되는 한자를 모아놨습니다. 한서, 등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3학년 한자가 돼서 조금씩 또 한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도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많으니까 계속 메모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